근데 서양을 만든 게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인쇄술이라는 기술하고 또 하나가 렌즈인데, 렌즈를 봐서 망원경을 만들어 가지고 우주를 발견하는 거죠. 또 하나는 렌즈를 가지고 현미경을 만들어서 생물학의 시대를 여는 거죠. 또 하나 렌즈를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 소위 우리가 볼록 렌즈는 빛의 불절이라는 걸 가지고 우리 현대 물리학의 새로운 세계를 열었습니다. 렌즈라는 걸 하나 가지고 뉴딜이라는 것을 현미경처럼 작게도 생각해보고 우주도 보고 한번 이렇게 접근해 보겠습니다. 저는 좀 이 코로나는 아마 인류에게 동일하게 아마 빙하기가 닥친 것처럼 전 세계에 동일한 문제를 준 시험 문제를 낸 거라고 봅니다. 이 동일한 시험 문제를 도대체 누가 푸느냐에 따라 가지고 아마 새로운 인류사의 문명의 주인공이 저는 새로 탄생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도대체 이게 코로나가 던진 인류에게 질문은 뭐냐라고 하면 왜 스핑크스가 있죠. 스핑크스한테 다가가면은 수수께끼를 내서 못 맞추면은 잡아먹히는데, 그게 어렸을 때는 우리가 네 발로 갔다가 두 발로 걷다가 세 발로 걷는 것이 뭐냐 해서 인간이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이 인간이라는 걸 다시 생각할 때가 왔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코로나가 가져오게 될 지금 우리가 서서히 미리 와 있는 문명을 보고 있는데, 언택트나 이 디지털 문명은 인간은 도대체 뭐고 기계는 뭔가, 앞으로 10년 뒤에 지능이 AI가 500이나 1000이 되면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도대체 뭐고, 기계와 인간의 구별은 무엇인가, 이 인간이라고 하는 무엇인가라는 디지털 문명의 하나의 주제. 두 번째로는 저부터도 반성을 하지만은 기후변화나 이런 거는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생길 일일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이 기후변화는 닥친 당면의 위기이고, 이게 1도가 올라가게 되면 지상에 있는 수분을 7%를 끌어올리면 결국 이것이 전 지구적 재앙으로 다가오게 된다는. 그래서 제레미 다이아몬드는 이 기후변화의 가장 결정적 위기 중에 하나가 결국 질병이 창궐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는 1901년도에 우리가 기대 수명이 40세였습니다. 지금 인류는 지금 기대 수명이 120세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미국에서 나온 책을 보면은 노화는 질병이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자, 수명 120세의 인간이 탄생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태까지 모든 사회보험 체대는 65세에 정년을 하고 나면 대략 75세나 80세에 사망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제 120살을 살면 우리는 남은 50년 동안 도대체 무엇을 먹고 인류는 살아가게 될 거냐. 이 근본적인 인류 앞에 이 질문에 우리는 답을 해야 되는 것이 이 코로나 위기다. 첫 번째 우리가 해결해야 나가야 될 것은 전 세계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사는 나라가 누가 먼저 될 거냐가 이 긴 경쟁에서 첫 번째 스타트 라인에 저는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마스크 쓰고 하루 종일 사는데 굉장히 어렵잖아요. 결국 누가 이 치료제를 먼저 만들게 될 거냐. 한국이 방역에 성공하게 되면서 인천에 있는 바이오 공장 같은 경우 전 세계 물량이 쇄도하고 있죠. 이걸 과연 누가 만들어내게 될 거냐. 과거 지난 85년 이래로 30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1등을 보낸 대한민국 의과대학이 있고 전 세계 최강의 의료보험 시스템을 갖고 이 대한민국에서 과연 이걸 만들어낼 수 있을 거냐 없을 거냐가 우리가 첫 번째. 우리 며칠 전 어제 기사를 보게 되면 파리를 벗어나려고 하는 700km짜리 그 행렬을 볼 수 있죠. 첫 번째 과제예요. 두 번째로는 제가 뉴딜이라고 하면 도대체 이게 디지털도 그렇고 그린도 그렇고 뭔가 맞는 말인 것 같은데, 그래서 좀 개념을 내 삶에 도대체 무슨 변화가 오는, 내 삶에 도움이 되는 뉴딜, 내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 한반도의 미래 산업을 강력하게 만드는 뉴딜, 이 세 가지로 좀 쉽게 정리를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가 중국의 진나라 오늘 서안이라는 동네를 가면은 그게 굉장히 서쪽에 변방에 있습니다. 그래 조그만 나라가 여기 농업 문명하고 결국은 유목 문명을 합쳐가지고서 오늘날 중국의 기원이라는 진시황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중국의 기원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라는 반도 국가는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옆에 정말 왜소한 나라, 돌덩어리의 나라였는데 이 플라톤이 자기 스승의 소크라테스가 죽는 걸 보고서 도망을 가죠. 7년 동안 이집트를 가다 나중에 노예한테 잡히게 되는데 그래서 그리스에서 노예 석방 자금을 가지고 이 플라톤을 구하러 갔는데 결국 그 사람이 공짜로 풀어지죠. 그래서 돌아와서 만든 것이 그리스의 아카데미라는 걸 만들었는데 거기에 뭐라고 정문에 써놨냐면 수학을 모르는 자는 이 문에 들어오지 말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집트의 수학과 그리스의 수학은 정말 어른과 애들의 수학의 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데카르트 모두 다 수학자들이죠. 수학자이자 철학자이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그리스는 옆에 있는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받아들이면서 일약 서양의 기원을 만들고 우리 네덜란드라고 하는 경상남북도 많은 그 조그만 땅에서 우리가 동인 주식회사라는 한정된 책임을 지는 주식회사 제도와 전 세계 돈을 끌어모을 수 있는 증권거래소라는 걸 만들어서 일약 150년 동안 근대 서양을 만든 거고 오늘날 뉴욕이라는 것도 암스테르담하고 가장 비슷한 동네가 어디냐라고 찾아낸 게 뉴욕이 그게 뉴 암스테르담이라는 게 과거 뉴욕의 옛날 이름이었어요.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로 닥친 이 코로나의 위기를 극복하는 자에게 이것을 동양과 서양을 융합하는 자에게 저는 새로운 문명의 주인공이 그 위대한 길이 열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 더 역사적 사실을 보게 되면 마치 인류사에 지금 코로나는 빙하기가 온 것과 비슷합니다. 근데 이때 오늘날 우리의 조승손양인 호모사피엔스는 등치가 작은 크로마뇽이나 네안데르탈은 등치가 작죠. 등치가 큰 종은 동굴 안에 숨어서 자기의 기득권을 유지한 거고 등치가 작은 오늘날 우리 호모사피엔스는 이동하면서 끝없이 이동하면서 오늘날 세계 문명의 주인이 됐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한반도에 주어지게 된 이 코로나 위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한테 절체절명의 반드시 기회가 오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똑같은 문제지가 나왔는데 지난 50년 동안 IQ가 전 세계 1등이고 그 다음에 방역에 성공할 가능성이 많고 그 다음에 순발력이 빠른 한반도에게 저는 기회가 오는데 이 이동하고 혁신하느냐 즉 이동하고 혁신한다는 것은 기존의 것을 버리고 새로운 과감한 도전을 하는가 여부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꿈을 꿉니다.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여야가 지지고 볶고 싸우냐? 우리에게 도대체 무슨 꿈이 있는 거냐? 꿈이 크다면 저는 싸움이 적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변화를 해서 싱가포르 정도의 우리가 혁신 시스템을 가지게 되면 대략 3조 6천억 달러나 일본만한 나라가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실리콘밸리 정도가 되게 되면 명실상부한 전 세계 우리가 3위 국가가 됩니다. 우리가 네덜란드가 11만 농가가 1년에 100조 원의 농업 생산물을 생산합니다. 수출합니다. 대한민국 농민이 110만 농가가 1년에 10조 원 수출합니다. 대한민국의 25%의 우리가 농경지는 연세 많으신 분과 어려운 농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1년에 들어가는 쌀 직불금이 2조 원이 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이것을 네덜란드처럼 바꾸게 된다면 우리는 새로운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런 꿈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이 뉴딜을 향해 도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큰 얘기고 그럼 작은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데이터댐을 만약 활용해서 우리가 국민건강 포털을 만드는 게 제 첫 번째 생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의료 데이터댐을 강조하셨는데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우리가 지금 내가 언제 건강검진을 받았는지 우리 쉽게 자기 스스로 잘 체크 못합니다. 누가 나의 건강관리를 해주죠? 내가 아파요. 아프면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하죠? 친구 아는 아름아름 해가지고 의사가 누구인지 알고 그 의사한테 물어보죠. 우리가 뭔가 정리를 해서 물어보면 자세히 아는 게 없죠. 병원 예약할 때는 어떻게 되죠? 대학병원은 인터넷으로 예약이 되지만 동네 병원은 인터넷으로 예약이 안 되죠. 과연 이 의사는 잘하는 사람이 아닌지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죠. 모든 과정이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시골 아버지 집에 가게 되면 약봉지가 한 15개쯤 있습니다. 과연 이 약은 정확한 것인가?
생활상의 국민의 건강 모든 전 과정을 우리는 대한민국의 건강보험이나 수많은 데이터를 잘 활용하게 되면 우리는 국민의 건강을 높이면 우리가 미국이 1년 GDP가 의료비에 들어가는 게 23%가 들어갑니다. 우리가 현재 9%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걸 10%의 방어만 할 수 있으면 국민이 건강하게 살아서 가족과 행복이 좋은 건 물론이고 국민의 GDP 성장에 무려 10% 기여하는 걸 말합니다. 우리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걸 만들어낼 수 있죠. 또 하나는 많은 분들의 고민이 내 자식의 공부 문제입니다. IQ가 이제 AI가 500이 되면 우리가 스타워즈에 보게 되면 깡통 로봇을 데리고 다니면서 걔한테 다 물어보는 거죠. 근데 저는 여러분한테 한번 이렇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무슨 궁금한 일이 있으면 다음이나 네이버한테 물어보죠. 근데 다음하고 네이버가 과연 국민참고서가 우리는 어느 정도 현재 지식 수준을 갖고 있습니까? 생활상의 정보는 많지만 지식 정보는 구글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구글로서의 급격한 이동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국민참고서 이걸 다음 네이버를 똑똑하게 만드는 뭔가 수를 내야 되지 않겠어요? 이번에 언택트 교육을 해보니까 많은 선생님들의 애로는 EBS도 쓰고 KBS도 쓰고 자료를 써보는데 다 저작권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회도서관에 수백만 권의 자료가 있고 국립중앙도서관에 수백만 권의 이게 있는데 만약 이걸 디지털라이징 해가지고 학교 교실까지 그리고 만약 우리가 아파트 단지까지 공급될 수 있다면 우리 아이들이 상하수도와 전기 쓰듯이 지식을 무한정 쓸 수 있는 이 세상을 만들어내는 게 저는 데이터 댐을 가지고 교육혁명을 이루는 또 하나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현재 재밌는 건 학교 도서관까지는 가는데 학교 교실까지 안 갑니다. 또 하나는 아마 조금 더 있으면은 이화여자대학교 최재청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마 전 세계 유수의 대학 교수들이 전부 온라인 강의를 열게 되면 대한민국 대학은 일대 위기에 빠지게 될 거다. 그럴 가능성이 농후하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 코세라라는 이미 6천만 명이 들어가고 있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좀 더 내년 예산의 일부가 있는데 노력을 해서 전 세계 석학들을 우리가 강의를 만들어서 온라인 대학을 만든다면 우리가 전 세계 방송통신대학이라는 걸 가장 먼저 만든 나라거든요. 그러면 이런 온라인 대학을 우리가 민주당에서 함께 노력을 해서 예를 들어서 강남구청에서는 스폰서를 해가지고 세계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을 우리가 스폰서를 하고 국민은행이 만약 한다면 세계 금융기관에서 세계 석학을 강의를 만들어서 온라인 강의를 만들고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누구나 다양하게 저렴하게 이 지식에 공급받을 수 있다면 전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로 가게 될 거라고 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디지털 교육 뉴딜을 통해서 변화를 꾀해 나가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현재 우리에 대한 비판이 있습니다. 야, 이 뉴딜이라는 게 백딜이고 너무 성급하게 만든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면이 있죠.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은 루즈벨트의 뉴딜 정책도 1933년도에 시작해가지고 39년도까지 지속적으로 개념이 발달하게 됩니다. 우리가 달나라 프로젝트는 1958년도에 아이젠하워 대통령 시절에 만들었는데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위험한 프로젝트라고 해서 안 하고 있던 거를 43살에 케네디 대통령이 등장하게 되면서 결국은 그 달나라 프로젝트는 69년도에 아폴로 우주선에서 확정됩니다. 마샬 플랜도 1948년도에 마샬 장군에 의해 가지고 한 강의실에서 이루었던 연설문이 그 다음에 진화해서 유럽 재건 계획이 됩니다. 지금의 우리의 뉴딜은 어떻게 보면 개념에서 시작해서 현재는 우리 4가지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디지털, 그린, 그죠? 사회적 뉴딜, 지역 균형. 여기 하나다가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이 우리가 바이오를 넣을 거냐 말 거냐는 것이 우리가 하나의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지금 성급한 것이 아니고 기본 개념을 수립한 거다 보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게 과거 녹색 성장하고 창조 경제하고 도대체 뭔 차이가 있는 거냐? 옛날에도 그 IT 많이 한 거 아니냐? 디지털 이런 얘기 하죠. 일부 맞고 일부 틀립니다. 과거 우리 한번 IT를 하나만 보겠습니다.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우리가 통신망을 깔기 시작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도 나름 느낀 바가 있어가지고 정보통신부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오게 되면서 이 망의 양과 질을
어마어마하게 늘려버린 거죠. 그래서 IT 테스트 베드로 국가라는 근본적인 전환을 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네이버나 다음이 다 나오는 건데 그때 우리의 인터넷 수준은 굉장히 저조했는데 결국 이메일이라는 기술이 나오고 동영상 압축 기술이나 엠팩4나 엠팩3 이런 게 나오게 되면서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되는 것이죠. 지금의 우리가 디지털은 당장 5G만 하나만 2년 내에 27조 원어치를 깝니다. 양과 질에서 디지털과 그린을 혁명적으로 속도를 밀어붙이는 것이 현재 우리의 현재 단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이게 너무 중앙정부 중심이 아니냐. 이건 절대적으로 맞는 비판이에요. 그래서 이게 결국 성공하려면은 지방정부도 있어야 되고 결정적으로 양양자 최고위원도 생각하는데 민간 기업이 이 뉴딜에 참여하게 되면 내가 성공할 수 있다는 그 신화를 만들어내면 여기서 성공하는 거고 이걸 만들어내지 못하면 우리는 어렵다. 이게 가장 중요한 구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기업은 어떻게 성공할 수 있냐? 우리가 만들어야 될 것은 만약에 뉴딜을 통해서 신기술을 만들어내게 되면 조달청에 납품될 수 있는 이 시스템을 확실히 가져야만 그래야만 기업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만들어낸 소프트웨어가 조달청에 납품이 될 수 있어야만 우리가 미래로 나갈 수 있는 서남해안 해상풍력을 많이 만들었는데 쟁점이 뭐죠? 이걸 하고 나면 노르웨이나 덴마크나 유럽의 기술이 와가지고 결국은 우리 기술에 늘어나지 않는 이런 것이 우리한테 많은 문제 제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달청까지 갈 수 있는 것이 지금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 근데 더 나아가서 뉴딜에 성공하려면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대한민국이 완전히 새로운 나라로 가려면 100가지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100가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적어도 갖고 있는 기술이 뭐고 어떤 기업이 가지고 있고 이거는 새로 R&D를 해야 되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전체적인 조달 체계까지 이 시스템을 짜면 뉴딜의 전 계획표가 시작되는 거라고 봅니다. 또 하나는 현재 중국에 이런 말이 있죠. 천하의 문제는 천하가 나서서 풀어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이 문제는 천하가 나서서 풀어야 되는데 현재는 중앙정부가 문제를 낸 거죠. 문제를 내가지고 이걸 하겠습니다. 저걸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게 진짜 성공하려면은 우리가 문제를 내고 중앙정부는 문제를 내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많은 민간에서는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많은 기업들이 올라오는 양강항으로 진화가 일어나요. 현재 미국 보면 미국 국방부는 미국 전체 R&D의 52%가 국방 예산에 쓰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군인 자체가 최첨단 군인이고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느냐? 문제를 내죠. 문제를 내서 자체 내 국방연구소도 연구를 하지만 대학교 내도 줘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 있는 벤처기업들이 미 해군에 납품하는 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그린 뉴딜에 우리 이소영 의원이 오셨는데 우리가 이런 문제를 내야죠. 모든 사람들이 지금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고 싶잖아요. 미세비 플라스틱 그 다음에 농촌에 가게 되면 저 시커멓게 돼 있는 이 비늘을 해결하고 싶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결을 하냐? 이거는 현재로 봐서는 방법은 두 가지죠. 하나는 이걸 다시 녹여가지고 기름으로 만드는 방법 하나, 또 하나는 생분해 기술을 만드는 것. 그럼 이게 생분해 기술을 누가 세계적으로 먼저 만드느냐에 따라 가지고 또 결정이 나는 거죠. 그럼 우리는 그런 문제를 기업이 해결할 수 있다. 이게 지금 CJ하고 SK가 집중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이 이 기술이죠. 바닷속에 있는 그물들, 우리 거북이들이 막 그물에 걸려가지고서 죽어가는 그런 그물 자체를 뭐냐면 썩는 걸 만들어내는 그런 것을 만들어낼 때 결국 우리가 다른 나라가 되는 거라고 볼 수 있기. 그래서 우리가 한편으로는 정부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자. 정부도 노력하고 민간에서 나는 이런 솔루션을 갖고 있다가 만나는 구조를 가져야만 뉴딜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결국은 제일 중요한 거는 뉴딜에 참여해서 성공한 기업이 있어요. 우리가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IT 버블이다 냉각캔 사건부터 별의별 사건이 많았지만 결국 우리가 네이버나 다음이나 다 삼성의 사내벤처 하던 그 젊은이들이 오늘날 한국 경제에 새로운 인물로 떠올랐잖아요. 이제 요번에 성공하는 기업들이 그런 기업들이 나오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내년 국가 예산이 21조 원입니다. 뉴딜에 들어가는 게. 이거 절대 큰 돈 아닙니다. 우리가 V자 계곡을 건넌다는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 물리학으로 보면은 흙으로 이걸 다 메우든지, 우리 중국 영화 보게 되면은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그걸 다 메워버리든지, 아니면 뭔가 이게 공성전으로 날아가는 뭔가를 만드는 둘 중에 하나인데, 그건 투자입니다. 그 투자가 일어나려면 1년에 500조 쓰는 예산도 중요하지만은 대한민국이 지난 수십 년 동안 연평균 경제성장률 10%, 8%, 5%, 3%로 끝없이 성장해 오면서 가진 금융자산이 1경 8천조 원이 있습니다. 이 1경 8천조 원에 기업이 갖고 있는 것이 1경 2천조고 일반 정부가 갖고 있는 게 1,800조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계가 있는데 이걸 좀 더 자세히 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연기금을 주식 투자를 시작할 때가 그때가 700포인트였어요. 끝날 때 우리가 1800포인트에서 끝났어요. 지금 현재 주식시장이 2000포인트가 15년째 가고 있어요. 많은 여기에 있는 시중에 있는 흘러가는 돈들이 저는 주식시장으로 뉴딜과 관련된 기업으로 벤처로 대규모 투자가 일어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성공하는 기업이 나오고 빠른 속도로 현장에 있는 돈들이 미래로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기업의 사내 유보금이 대략 949조쯤 됩니다. 안 움직이고 있죠. 이것을 어떻게 움직이게 만드느냐가 우리의 또 하나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뉴딜이라는 이 참여하게 되면 기업이 미래로 갈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하는 거죠. SK가 얼마 전에 SK건설 이름을 바꿨어요. SK 에코플랜트로 바꿨어요. 그래서 이런 생분해 기술이나 얼마 전에 아리백 같은 걸 선언하고 있는 거죠. 기업 스스로도 지금 변화하고 있고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들이 현재 이게 뉴딜과 관련된 태스크포스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CVC 같은 걸 빨리 풀어주자. 존경하는 이원 의원님하고. 그래서 왜 구글의 M&A를 당하면 다 환호하는데 우리나라 대기업의 M&A를 하면 양쪽 다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M&A가 활발해져야 그래야 우리가 빨리 엑시시 일어나고 성공 기업이 늘어난다. 그래서 또 하나는 전 세계적인 이 막강하게 국가가 갖고 있는 국민연금 750조, 퇴직연금 200조, 투자공사 125조, 우책 135조, 공제, 여기서 해외 부동산에 150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가 해외 부동산 이런 걸 해외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제 주택 문제까지 힘들어하는 대한민국의 국민들한테 확실하게 질 좋은 공공임대에 대대적으로 쓰는 게 훨씬 나을 거고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하면 훨씬 더 나을 거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전 같은 경우가 펀드를 만들었거든요. 펀드를 만들어가지고 에너지 관련된 게 투자를 하는 쪽으로 이 돈의 흐름을 바꾸면 저는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입니다. 이건 제가 여시제에서 오랫동안 연구를 한 건데 이제 출퇴근하는 시대는 거의 끝나갈 겁니다. 우리가 하루에 출퇴근하는 시간에 3시간을 씁니다. 차를 한 대 유지하는데 깨어있는 시간에 2.5시간이 들어갑니다. 차를 사야죠. 세금 내야죠. 기름 넣어야죠. 보험료 내야죠. 그런데 이 차는 전 세계 석유의 50%를 씁니다. 근데 더 재밌는 거는 이 차는 100대가 있으면 96대는 주차 상태에 있고 2.6대만 돌아다닙니다. 왜? 출근할 때 가져가고 퇴근할 때 가져갑니다. 이런 삶 자체가 이제는 언제 어디서든지 일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강원도에서도 목포에서도 여수에서도 순천에서도 언제 어디든지 일을 할 수 있고 집값이 싸고 그 아파트 단지에 가면 얼마든지 일을 할 수 있고 국제회의실이 있고 스마트 오피스가 있고 보육시설이 있고 교육시설이 있고 그 망이 디지털 망으로 깔려서 주거 플랫폼이라는 걸 만들어내면 저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삶이 오는 거고 바로 저는 이게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 사람 사는 세상을 꿈꿨으면 문재인 대통령이 살아있는 원조다라면 사람답게 사는 거죠. 이제 집 걱정 없이 우리가 언제 어디든지 내가 있는 곳에서 디지털의 문명의 혜택을 받아서 어디든지 일하고 애들 보육시설을 하고 그래서 우리 김혜재 의원 여기
국토교통위원님들 계시면은 새로운 주거를 향해 나가는데, 우리가 좀만 머리를 쓰면은, 제가 청와대에 있을 때 생각했는데, 모든 아파트 1층이나 지하에 우리가 필요한 보육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경로당, 회의실, 이 많은 것을 만약에 진다면 그거를 용적률하고 거래하는 거죠. 만약에 지금 15층까지 짓는데 이걸 시설하는데 2계층에 돈이 들어갔으면 30층까지 짓게 해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 디지털의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 앞으로 인간을 위한 새로운 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끝내겠습니다. 우리 여기 이제 김혜재님 계시는데, 저는 우리 시골이 강원도나 우리 전라도나 충청도가 요게 바이닝햄이라는 네덜란드 35,000명 도시입니다. 저기서 식품 산업 하나가 60조 원이 탄생합니다. 나파밸리라는 게 10만 명 좀 더 사는데 와인 산업의 종사자는 8,000명 조금 넘는데 세계 와인 시장을 리드하고 있습니다. 바로 저기에는 지식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혁신이 있기 때문에. 그 혁신의 동력을 만들어주는 것이 디지털, 저 시골에서도 최고의 지식을 전수받을 수 있는 것, 교육과 의료와 이 혜택의 수준을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주는 것, 그리고 저렴하게 살아야만 이제 수명 100세 시대의 인간이 살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면은 가장 살기 좋은 나라가 되고 아시아에서 제일 멋있는 나라인데, 그게 디지털과 그린과 사회적 뉴딜과 지역균형 뉴딜과 바이오 헬스에서 선진적인 국가가 돼서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나라 살려면, 이제 우리 잉그리트 버그만이 영국에 있는 영국 학교를 그만두고 비행기를 타고 헐리우드로 갈 때 일기장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나는 꿈의 공장 헐리우드를 향해서 간다라고 썼는데, 우리가 오늘 이 동시대에 사는 분들이 이 뉴딜에 성공해서 한국이 가장 행복한 나라다, 이런 나라를 향해서 함께 날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